수의 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인데요. 우리가 판별식이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바뀌게 돼요. 만약에 양수를 가지면요, 실근 2개를 갖고요, 0이면요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수예요.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음수죠.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걸 뭐라 하기로 했어요? 허수. 그러면 우리가 허수인 근이라 그래서 허근이라고 합니다. 허근이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허근 2개를 가져요. 왜 2개를 갖냐?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는 허근 2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바뀌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가지고 근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해요. 판별식, 얘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이라고 하고 영어 디스크리미넌트의 첫 글자 D를 따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 분류를 해볼 건데요. x를 지금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저는 d라고 쓸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모는 2a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판별식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면요, 양수면 지금 루트 안에가 양수라서 실근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근이니까 실근이라고 하고요. 양수게 되면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플러스인 근 1개랑 마이너스인 근 1개에서 총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왜 사라져요? 얘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1개 갖는다 그랬어요. 원래는 1개 갖는데 우리는 이거의 표현을 조금 바꿀 겁니다. 자, 왜 바꾸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2차 방정식을 제가 예시로 x-1하고 x-3이라 그럴게요. 그런데 중근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요렇게 x-2가 0이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위에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어요. 제곱을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x-2와 x-2의 곱이죠. 사실은 근이 2개예요. 근이 2개는 2개인데 그 2개가 우연히 겹치는 거예요. 겹쳐서 우리는 근이 하나처럼 보이니까 사실 지금까진 하나라고 했던 거고, 앞으로 뭐라 할 거냐? 근을 2개 갖긴 2개 갖는데 근이 겹쳐서 중근이야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써있죠. 같은 말입니다. 중근의 의미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요, 지금 요 루트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를 2a로 나눈 걸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이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허수라 그러죠. 그럼 허수인 근을 뭐라 그랬어요? 허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루트가 허수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이 앞에 있는 부호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에서 허근 2개 갖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근을 판별하라 그랬어요. 근의 종류와 개수를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줘야 되고요.
판별식을 써주면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20으로 계산되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근은 어떻게 돼요? 실근,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가져요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2번도 봅시다.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줄 거예요. 판별식 D는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러면 36 마이너스 36이라 0이 되네요. 그럼 판별식이 0인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중근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실근인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은 중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3번은요. 판별식 D를 써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9 마이너스 56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7이죠. 그럼 지금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무슨 근 가져요? 두 허근 같습니다. 판별식이 음수면 루트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번엔 이런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지금 중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중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 D를 계산을 해보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뒤에 것은 4하고 36이죠. 얘가 0이고요. K의 제곱 4K 마이너스 32는 0이라서 얘가 인수분해되죠.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8로요. 따라서 K 값은 뭐가 나와요?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 이렇게 K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두 줄이 이렇게 딸랑 써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 놓치기가 쉬워요. 상당히 중요한데도 학생들이 그냥 짧으니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지 물어봤을 때 정말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교재 읽어봅시다.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검은색으로 쓸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최고 차항계수는 a니까 a가 이렇게 있고 뭔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이거일 조건이 뭐냐?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에다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왜냐?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다가 0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근 갖는 거죠. 중근 갖는 겁니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뭐인 거예요? 0인 거죠. 완전 제곱식이다란 말은 중근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표현은 중근 갖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이라는 식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을 하나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개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요거가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2차식에서의 판별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방정식이라고 잠깐 그냥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잠깐 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판별식 D를 한번 써보면 얘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겠구나 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럼요. 판별식 D를 써볼게요. 2K의 제곱이죠.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1이고요. 뒤에 거 K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고요. 4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인수분해 되네요. K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K 값이 2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근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점, 요 점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제곱식이라는 표현과 중근이라는 표현과 판별식이 0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